목요일 밤 구해줘 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미 대선 개표 상황 계속해서 주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고 오늘은 바이든 후보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함께 정리해 보시죠.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코스피는 2.4% 상승한 2,413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2.16% 상승하면서 844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메이저로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탄하게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 준 데다 오늘 1조 1,000억 이상 사들였고요. 기관도 4,850억 이상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죠. 기관이 1,400억가량, 외국인이 2,500억가량 끌어주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차익을 챙기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그 어느 때보다 등락이 큽니다만 완화 강세 흐름 계속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원가락 하락하면서 1,126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 특징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그 위탁 신약 생산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올랐습니다. 오늘장 6.5% 오르면서 78만 1,000원까지 다시금 올려세운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엔터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상장 이후에 계속 약세 보이던 빅히트, 오랜만에 10%가량의 제대로 된 상승 흐름 보였고요. YG와 JRP 엔터 등도 6%대 상승한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바이든 후보의 선방으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부터 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기대로 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풍력이 가장 눈에 띕니다. 풍력에너지 살펴보시면요. 더 ENM, 풍력 부품 관련주로 편입하면서 오늘장 상한가 도달이고요. 삼강 MNT가 12% 상승, 동국 S&T, CS 베어링도 10%대 상승하면서 CS 베어링 29,500원 선까지 오른 부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과 관련해서 하루하루 정말 변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제는 이 변동성 좀 지나간 뒤의 시장 함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분석부터 종목 선점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TV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조그맣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 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살펴보신 대로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지은 전문가 함께하고요. 목요일 밤에 박재성 전문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목요일밤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종목 구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시판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장 또 함께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부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박재성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이제 좀 수익 챙길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야 좀 재미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내일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장 코스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재밌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뭐 어제만 했어도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 만에 온도차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안 오른 종목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저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어제 하락의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너무 하루 만에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대선이 바이든 쪽으로 기울면서 오늘 확실하게 또 5G 업종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종목들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외인의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 이 매수 거래 대금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조 정도를 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주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흔들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포지션을 취해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그런 포지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은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단지 단기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점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단기 등락폭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같은 여러 가지 요즘 정보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고급 정보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다들 통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저희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해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굳이 뭐 단기 등락폭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좀 뚝심 있게 투자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동성의 힘이 이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 정도가 넘는 상승률을 또 보여줬고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또 우리 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제가 이 선물 매매 동향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고 선물도 장중에 되게 1조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폭을 조금 낮추긴 했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양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 상단 위에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종가가 오히려 고점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 교체 시에 한 평균 8% 정도의 지수 상승률을 보여줘 왔습니다. 사실 누가 되든지 지수는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좀 맞춰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변동성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은 단기적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미국 대선 결과 점검을 조금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이 조금 유력합니다.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영향은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된 후에 다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대선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들에 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일단 유동성이 떠받치는 장세니까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쪽의 중앙은행 대차표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잠시 주춤했던 미국 연준 대차 대조표가 다시 한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늘어난다라는 것은 채권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주식시장에 아직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이 돈을 푸는 한 시장은 단기 변동성을 주면서 계속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자주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아까 앵커님께서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일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내일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변동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빠른 수익률을 원하시겠지만 지금 대형주에서도 그렇고 중소형주에서도 그렇고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오고 저희는 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 너무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은 전문가님이랑 또 좋은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고 또 종목들도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내일 또 이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오늘 일장 재밌다라고 정리해주셨는데 혹시 아직도 재밌지 못하다면 저희에게 사연 참여하시고 또 잠시 이제 종목으로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이지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또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아마 반가운 우리 애청자분들 막 반겨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상승 나오면서 844선까지 네. 올라줬습니다. 메이저 수급 흐름 너무 좋은데요. 이 흐름 잘 따라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름을 따라가자라고 한번 지어줘 봤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전체적인 시장이나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 대선 결과가 앞으로의 시장을 당분간 좀 좌우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이 지금 현재 유력시된 상황인데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기존 공약 측면에서 볼 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고 보고 가정을 한다면 세금 개혁은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재정 지출 확대 규모는 예상보다도 또 축소가 될 것이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좋을 수 있는 건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쪽은 좀 확대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역 정책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좀 선호하지 않고요. 외교 역시 좀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나 금융시장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좋은 점이 또 있죠. 또 대규모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좀 잘 슬기롭게 지나가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또 굉장히 많이 펼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이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소송전에 돌입을 한다는 거는 좀 불확실성으로 좀 아마 시장에 영향이 올 수가 있는데 2000년 사례에서 보면 대규모 소송은 정치적인 마찰 확대 및 부양책 정책을 좀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겠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뒤로 해서 본다면 2008년도 오바마 행정부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중에 미국 제조업 부활 및 미래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은 미국의 이제 경기 회복에 굉장히 뒷받침을 될게 할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투자는 또 우리나라 종목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통제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또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업종들도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지원책도 같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바이든의 정책은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통제를 하고 또 부양책을 이용한 미국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를 감안을 해보면 미국 대선에 대한 지금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소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활발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따라가자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런 부분 부양책이 나오거나 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 정책,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잘 따라가시면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이나 또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그런 양호한 업종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니까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부분, 미 대선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 상황도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좀 잘 따라가자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으로 따라가 볼지는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는 수익률 확인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그동안 또 AS 요청이 왔던 종목들까지 연달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님, 바로 종목 AS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 HMM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50원 선까지 올라와 줬어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35%가량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셔서 11,00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더 볼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 저는 좀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HMM. 네, 이 종목 제가 저번에 나와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가지고 왔고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현대상선이죠. 이 지원이 불공정 특혜다랄 정도로 지금 해운 쪽의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차트 조금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차트 옆에 항상 매매 동향을 켜놓습니다. 자, 오늘 7%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장중에는 9.6%까지 올라줬는데 이 매수 주체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 고점이다라고 싶은 구간에서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 아직까지도 물량을 팔지 않고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선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을 지금 왜 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종가 최근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아직 매물대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어디가 매수를 하면서 올려주고 있냐? 바로 외국인이다라는 점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눌렸을 때 혹은 크게 한번 하락이 와서 이 종목은 이제 보면 안 되겠다라고 싶으실 때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말씀드렸었는데 1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얘기네요. 13,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수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팔로우 해준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방송 잘 챙겨보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박재성 전문가 하면 또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텔레치스와 칩스앤미디어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텔레치스 같은 경우도 74%가량 저희가 수익을 잘 챙겼고요. 이 두 종목 저희가 다시 한번 진입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씩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이 텔레피스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좀 수익을 좋게 챙겼다가 다시 이 좋은 종목 매수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 노려보자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그때 목표가를 14,000원 잡아드렸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14,000원을 터치해주고 내려와줬는데 저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어저께 중국 쪽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들을 굉장히 크게 빠르게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저께는 수급이 5G 업종이 조금 더 몰렸었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저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 종목 자율주행, 전기차 이야기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주 탑픽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목표가가 닿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오면은 제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4,000원 닿았지만 일부 수익 챙겨 놓으시고 더 가져가 보시면서 다음 매물대까지 뭐 15,000원 구간까지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들을 부를 때 혼자 텔레피스앤미디어라고 같이 붙여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회사, 모회사 지금 이 상태라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텔레칩스를 조금 더 탑픽으로 가져가시고 칩스앤미디어는 텔레칩스를 좋은 단가에 못 잡으신 분들 장중에 조금 분할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저희 고점에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넘어가준 듯한 차트 지금 캔들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자율주행. 근데 조금 더 시장에서 매력도가 있는 새로운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어저께부터 해서 중국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받는 구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칩스, 그다음에 칩스앤미디어 여러분들 포트에 꼭 넣어 가신 다음에 큰 수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14,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었는데요. 일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칩스앤미디어까지도 함께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또 어제 구해주신 종목 서진 시스템 바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5G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잠깐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종목이죠. 제가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뭐 5G, 반도체, 전기차의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꼭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투표율이 낮다라고 했을 때 신재생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수소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가 넘는 하락폭들을 모든 종목에서 보여줬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불확실 안 된다라고 내용이 거의 지금 확실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의 하락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5G는 매력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깨트려 버리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 같았을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5G 종목들이 오늘 10%가 넘는 하락들을 보여줬으면은 5G 업종 당분간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 흐름 봤을 때는 그냥 미국 대선으로 인한 단기 등락폭일 뿐 여러분들은 5G 업종 지금부터 완전 저점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면은
저희가 룰상 시초가 매수지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만 원대까지 해서 분할로 포트에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바로 어저께 캔들의 밑꼬리 부근이죠. 요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대선이 끝나더라도 향후에 5G 업종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 보이신다면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5G 관련주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으로 수익 내려고 했던 종목은 아니니까요.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에서 4만 원 구간에서 매수 잘 해보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7,000원까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두 가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 1, 2년 정도 좀 묵혀놓고 보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중간 점검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길게 가져가는 긴 호흡의 종목이다 보니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형주 자체가 주식시장을 맨날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 눈앞에 뭐 10%, 20%가 넘는 등락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2%, 1%, 0. 몇 프로 오르는 거에 답답해서 대부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매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말 사놓고 나는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제가 탑픽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을 꼭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중소형주에서는 크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급이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로 상승시켜오는 종목입니다. 이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 끝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NCC 공장 화재 사건으로 반사 이익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지속해서 가져가 보시면서요. 큰 수익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종목으로 계속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잘 참고하셔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또 A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사연 만나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여러분들 이제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일장 종목들 골라볼 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직접 사연 채택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열어보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문자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내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은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장 정리하는 동안에요.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닉네임으로 또 게시판 사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코로나 그만이라는 닉네임 눈에 띕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 TV에서 미국이나 영국 쪽은 코로나가 다시 한번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마스크가 전 세계 필수품이 된 시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 관련 업체들의 이익이 점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 관련주 하나 포트에 담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마스크 관련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뭔가 좀 얽매이는 게 없고 자유로운 기분이 든다 싶으면 마스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1년 내내 정말 마스크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마스크 관련주 괜찮은지 이지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당연히 모두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영업이익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계속 듭니다만 네. 지금도 괜찮은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또 벌금을 100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 국민분들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전기 방사법을 이용한 나노 섬유 개발 및 제조 기업인데요. 소부장 특례 기업으로 상장이 된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나노의 2019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나노 멤브레인 관련 제품이 27% 그리고 EMI 실드캔 등 이제 전자 부품 사업이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EMI 실드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스마트폰의 전자파 차폐와 방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나노가 마스크 관련주로 엮인 거는 레몬이 생산하는 나노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수와 통풍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멤브레인 대량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스페이스와 또 2018년도에는 3년 독점 개발을 또 독점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특화된 그런 기업인데요. 에어킨 마스크 판매 효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스크 대량 생산 설비 제작 능력과 원부자재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나노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또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EMI 실드캔 는 갤럭시 S8부터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9부터는 70%가량 공급하는 과점 공급자 역할을 유지를 또 하고 있고요. 또 갤럭시 노트 10에도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5G 폰 이제 확대가 되면은 아마 신규 성장 동력으로 또 이게 굉장히 뒷받침이 될 거라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나노 멤브레인만 있으면 살짝 약할 수가 있는데 EMI 실드캔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한 업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이제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레몬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차트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제 종목들 보셨던 이제 분들은 아실 텐데 전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노가 5일선이 회복이 됐고 또 21선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네, 최근에 하락세를 달렸던 그 추세가 아마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접근하신다면 지금쯤 접근하셔도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시장 대비 좀 많이 빠져서 회복이 되진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들어가신다면 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골든크로스가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점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선을 제시를 해드리면요. 손절선은 전저점 부근이 12,000원 부근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엔벨롭 상단 부근인 1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1차 목표가가 도달을 해서 또 강력한 수급과 탄력이 붙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종목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수급이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과 또 금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던 점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레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마음에 쏙 드는 마스크 관련주일 것 같은데요. 자, 하단으로 전저점 부근인 12,000원 잡아주셨고요. 상단으로는 1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뚫고 올라가면 더 좋은 흐름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게시판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열어보시죠. 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봤던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일찍부터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밀라펜 장비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오늘은 꼭 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살펴볼 텐데요. 사연을 길게 남겨주셨어요. 구해줘 애청자 장비버입니다 라고 외쳐주셨고요. 시장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혼란스러운데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 부탁드릴게요. 구해줘 스탁 보면서 중장기 좋은 재료 담아둔 것은 조금씩 있다 보니 조금 지루해져서 깔끔하게 11월 단기로 짧게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이왕이면 매수가가 높지 않은 종목 원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수익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늦은 방송 시간인데 밝은 에너지 뿜뿜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밀라인커님 화이팅, 전문가님들 화이팅까지 응원 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장비버님, 오늘은 꼭 채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열어봤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 11시마다 애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님인데요. 자, 바로 박재성 전문가께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장비버님, 전문가님 종목으로 수익 종종 챙기셨던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은 사연을 밀라펜이라고 붙여야 좀 뽑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재성펜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사연 내용 보면은 뭐 10,000원대 이하,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10,000원대 이하는 못 지켜드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넥슨G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슨G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카트라이더 관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임 쪽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0일부터 쭉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넥슨 쪽 실적 발표가 10일이고 NC소프트가 16일 실적 발표로 게임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넥슨GT 같은 경우는 카트라이더의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또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라든가 중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게임 등이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카트라이더 쪽에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트라이더 제가 뭐 어렸을 때도 사실 뭐 해봤던 게임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가끔 카트라이더를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이, 어른 상관없이 모두 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또 게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카트라이더 게임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다른 게임들과 다른 게 조금 착한 과금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 하실 때 가끔 이제 돈을 게임에다가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또한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바로 도와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쭉 했었습니다. 뭐 한 번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상승을 해줬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꼭 단기적으로라도 반등 구간을 주고 지금 구간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까지는 기대를 못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실적 발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릴 명분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쭈루룩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의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평균 단가가 13,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3,000원인 경우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지금 40만 주 넘게 들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13,000원이고 그 평균 가격을 외국인이 들고 있는 물량을 계산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되는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어디서 처분을 할까요? 올려서 처분을 하겠죠. 호실적 기대되고 게임 실적 나오기 때문에 수급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업종과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다음 주까지 남아 있습니다. 게임 관련 실적 발표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600원 잡아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 10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점은 주식에서 여러분들 재료를 꼭 열어보지 말고 재료 발표 전까지만 가져가 보시는 습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오곤 합니다. 10일이 발표니까 그 전까지 며칠까지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요즘도 이 노래 맞나요? 옛날 노래인가요? 아무튼 요즘 정말 카트라이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흥행과 관련해서 넥센GT 꼽아주셨습니다. 장비버님 10일 전까지 잘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요일까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까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사랑이라는 시청자님의 성함일까요, 닉네임일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적으로 미래차가 난리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테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시점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이미 많이 오른 건가 싶기도 하면서 또 사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만약 사도 된다면 종목 하나만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미래차와 관련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바로 키워드 살펴보시죠. 성함이 너무 예쁘셔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김사랑 시청자님의 사연이고요. 미래차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지은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미래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미래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친환경 그리고 탈내연기관이라는 그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앞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관련 미래차들이 세상에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차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또 굉장히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미래차 추진단을 발족을 했고요. 전기 수소차 보급에 대한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래차 추진단 출범이 되면은 수소 충전소 구축 지원 TF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관리를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수소차가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게 수소 충전소가 항상 문제가 됐었고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수소 충전소에 해소가 없다면 수소차는 좀 앞으로 좀 나아가기 힘들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충전소 쪽을 밀어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수소차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또 수소차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현대차에서 미래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미래차에 2025년까지 최소 20조 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4대강 기억하시죠? 네, 4대강과 맞먹는 규모의 그런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또 미래차 산업 관련 종목들에게도 엄청난 수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수소차 생태계 구축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5년 내에 수소 트럭을 4,000대 보급 의사를 밝혔고요. 또 중국의 파트너사 5곳과 업무 협력을 또 맺었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소차 관련 사업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또 그럼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EM코리아를 또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황 말씀드렸을 때 실적 좋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M코리아는 수소 충전소 관련 사업을 해서 또 좋지만 그 캐시카우가 또 여러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관리 강화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 점유율 20%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업체입니다. 연 14개의 수주를 가정한다고 하면 그 매출 규모는 240억 정도 규모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 사업은 바로 방산과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회사의 폐기물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굉장히 좀 100억 정도 그 매출 규모도 또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EM코리아, 실적이 좋은 회사, 또 재료가 좋은 회사로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마지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코리아 보시면 21선을 주식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한번 붙어서 좀 시장에 관심이 붙는다면 끼가 있다고 하죠. 네, 한번 그 재료가 잘 붙는다면 끼가 있는 종목으로 상승세가 시원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원하게 끼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손절성 같은 경우엔 제시해 드리면 전저점 부근이 5,2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엔벨롭 상단 부근인 7,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코리아로 구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확실한 놈이라는 닉네임이 보이는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확실한 종목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놈으로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려야 될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수익과 상승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성 전문가님,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구해주실까요? 확실한 놈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 쪽 현대차를 필두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 좋아야 된다. 현대차 실적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수소차, 전기차, 다른 완성차, 자율주행 다 현대차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확실한 놈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에 AS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분까지 함께 구해봤습니다. 현대차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계속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